659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일놀놀일. 일하듯이 놀고 놀듯이 일하는 마케터의 경계 허물기. 저자 김규림, 이승희. 출판일 2022년 11월 16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일과 삶의 균형을 알자. 책 소개. 이제는 워라벨이 아니라 일놀놀일입니다. 일도 잘하고 재밌게도 살고 싶은 당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이끌어줄 책. 일과 삶을 대하는 요즘 마케터 생각 엿보기. 글 쓰는 마케터 김규림, 이승희의 공저 일놀놀일 이출간되었다. 일놀놀일은 일하듯이 놀고 놀듯이 일하다의 줄임말로 두 사람이 일하면서 깨달은 태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5년 전 한 회사에서 만나 동료에서 친구가 된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듯이 일에 몰입했던 순간들을 경험한 이후로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한다. 일과 일상의 경계가 희미해지면 삶의 기쁨은 더욱 선명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일상에서 즐거움을 주는 것, 동경하는 것, 영감 등이 일의 소스가 된다면, 일의 생산성으로 연결이 된다면 어떠한가?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일을 하면서 논다고 느낄 때마다 일이 더 좋아졌다. 일상에서 얻은 영감이 일에 영향을 줄 때마다 더 열심히 놀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항상 일이 즐거울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즐거워질 방법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일놀놀일은 그런 상상을 행동으로 이끌어주는 마법 같은 책이다. 한 장에서는 일에 관한 생각을, 두 장에서는 일에 영향을 주는 일상의 즐거움들을 담았다. 주제는 동료, 성장, 꼰대, 재택근무, 공간, 스크린타임, 달리기 등 다양하다. 평소 그림으로 소통하기를 즐기는 김규림 작가는 그림 만화으로, 글로 생각을 전하는 이승희 작가는 글로 생각을 풀어낸다. 같은 단어로 생각을 시작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의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진다면 이 실험은 성공이다. 저자 소개. 저자 김규림, 수필가, 문구인. 손으로 쓰고 그리며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숨은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재미있는 일을 좋아하고 일을 재미있게 만드는 것 또한 좋아합니다. 저자 이승희, 수필가, 기록자. 놀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놀 때 진짜 크리에이티브가 나온다고 믿습니다. 재미가 일의 성과로도 연결될 때 성취감을 느낍니다. 계속 생각하기 위해 글을 쓰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매일 기록합니다. 나의 기록을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만들고 발신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책에서 얻은 내용. 프롤로그. 이 책을 함께 쓴 귤 김규림과 숭이승희, 저희는 친구이자 동료입니다. 사회에 나와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게 어렵다고들 하지만 운이 좋게도 저희는 일터에서 만나 친해졌어요. 회사 선후배 사이에서 친한 친구가 되기까지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지금은 일과 일이 아닌 삶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나누는 값진 사이입니다. 동료로 지낸 시간 덕분에 무엇이든 거르거나 생략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내용을 공유할 수 있으니 더 깊은 관계가 되었달까요? 저희 둘은 삶에서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9시부터 6시. 평일에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니 중요할 수밖에요. 그 시간 동안 재미있어 보이는 일이라면 덥석 물어 즐기면서 하다가도 머리채를 부여잡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울고 웃는 과정들을 함께했습니다. 놀러 가서도 영감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일로 대화가 이어지곤 했는데 그런 저희를 보며 주변 친구들이 또 일 얘기냐? 라며 타박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일터와 일터 아닌 곳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의 취미는 일, 특기도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을 재밌게 하는 것을 조금은 자랑스럽게 여길 수도 있게 되었고요. 일을 그저 밥벌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없는 시기에 누군가 어떤 일을 하세요? 라고 물으면 어물쩍대기도 했지요. 하지만 지금이라면 같은 질문에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딱 하나만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다고요. 이제 저희에게 일은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모든 활동들입니다. 왜 일하는가 다산북스의 저자 이나몰이 가져오는 일은 곧 매일 수련하는 활동과 같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일을 놀이로, 놀이를 일처럼 하는 삶의 태도, 일놀놀일의 방식을 보태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왕 해야 하는 것, 재미있게 해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일하는 게 노는 게 되고 노는 게 일이 되는 일놀놀일의 순간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 순간을 경험하고 나서는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어떤 중요한 사건들은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저희에게 일놀놀일이 그랬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동경하던 브랜드와의 협업을 성사해냈을 때 느꼈던 흥분감,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노는 것처럼 했던 회의가 주는 즐거운 에너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듯이 일에 몰입했던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평소같이 일을 하거나 떨어져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자주 거론했던 단어들, 깊이 이야기했던 주제들을 되짚어보다가 일놀놀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규림은 그림으로, 저는 글로 생각 나누기를 좋아해 서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담은 단어를 중심으로 생각을 뻗어나갔습니다. 이 책 또한 놀면서 아이디어를 던지다가 시작한 일이니 일놀놀일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일을 하다가 힘든 순간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비슷한 업무가 반복되어 지루해질 때도, 너무 격렬히 일해서 지칠 때도, 상상하던 방향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짜증이 솟구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은 일을 하면서 느낀 성취에 씻겨 내려가거나 잊혔고 성장통 끝에 늘 뿌듯함이 남았습니다. 저희의 이야기에서 그것이 잘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시간. 나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고 싶은 게 많아 하루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을 쓸모 있게 써보려고 노력한다. 주어진 하루는 매일 스위치가 켜져 있는 러닝머신처럼 하염없이 흐른다. 멈추는 법도 없고 기다려주는 법도 없다. 더욱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서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다. 한때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꽤나 시달렸다. 시간이라는 결코 멈추지 않는 러닝머신 위에 서 있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나서 뛰든 걷든 쉬지 않고 몸을 움직였다. 그 결과 몸에 이상이 생겼고 마음에도 무리가 왔다. 그제야 나를 채찍질하는 관리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커리어 관리, 시간 관리, 몸과 마음의 관리, 인간관계 관리 등 내가 그토록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들을 떠올려 보는데 감정만 남아있고 기억은 흐릿했다. 열심히 살았는데 스토리가 사라져 있었다. 나는 시간을 잘 보내온 것일까? 시간에 대한 강박은 시간을 다루는 법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하면 나만의 시간을 살 수 있을까? 시간을 눈으로 보면서 관리할 수는 없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시간 관리 개념을 확립하는 게 먼저였다. 이 책에서 시간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었다. 20년 이상 트레이더로 일해온 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시각을 자각하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생각한 게 시간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었다. 나는 매일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적었다. 기록은 시간을 눈으로 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시작해 얼마간의 시간을 쌓았는지,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볼 수 있는 데에는 기록만큼 좋은 것이 없었다. 자각하지 못하는 시간을, 아직 형체가 없는 목표들을 눈으로 보고 싶어서 그림이든 글이든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남겼다. 그때그때 적은 것들 중 어떤 것은 정말 유의미한 순간으로 카운트되어 내 인생을 살찌웠다. 왜 썼는지 모를 것도 많았지만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얻은 것이라 잘하고 싶어서 무엇이든 쓰던 과거에 나는 꿈꿔보지 못한 미래에 와 있었다. 기록을 주제로 책을 2권이나 낼 줄이야. 시간을 다루는 또 하나의 방법은 고요한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나는 출근 전 아침 시간, 모두가 잠든 아주 늦은 밤에 가만히 있는 걸 즐긴다. 그 시간 속에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시간의 주인이 된 것 같다. 시간이 없다고 느껴지는 때에도 이른 아침과 늦은 밤은 나를 기꺼이 품어준다. 시간 속에 가만히 몸을 맡기다 보면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나와 내 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시간을 알차게 쪼개어 무엇을 할지 했는지를 남긴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기회를 준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늘 새로운 시간을 주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선물한다. 시간은 나를 초조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 나는 시간 덕분에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고 더 좋은 시간을 만들어간다. 시간은 가차 없어 보여도 품이 넓다. 불완전한 모든 것을 품고 흘러간다. 그러니 힘을 빼고 시간의 흐름에 올라타 보자. 미래에 당신이 되어 있을 다양한 모습을 상상하며 그것을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지금 주어진 현재의 시간에 발을 잘 딛는 것이 중요하다. 독서. 예전 회사를 다닐 당시 회사 복지 중 하나로 도서비 지원이 있었다. 이 도서비 지원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구성원들의 삶을 바꿨다. 만약 복지 포인트의 일환으로 지원해 주었다면 책 말고 다른 것을 샀을지도 모르겠다. 당시에는 책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도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덕분에 회사를 다니는 6년 동안 나는 책을 원 없이 읽었다. 그 제도가 나를 읽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으니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도서비 지원에는 흥미로운 조건이 하나 있었다. 오프라인 서점에서만 구매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굳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조건에는 깊은 뜻이 있다. 서점에 직접 가서 여러 책을 살펴보고 고르고 구매하는 경험을 했으면 하는 것이 이 복지의 취지였던 거다. 덕분에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여행지에 가서도 서점이 있으면 무조건 들렀다.
지역 서점을 돌아보면 그 지역에서 사랑받는 작가와 책을 확인하는 재미도 쏠쏠했고 서점의 큐레이션에 따라 숨은 양서를 발견하기도 했다. 기분이 꿀꿀한 날에 회사 앞 교보문고에 가는 것도 제법 마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우연히 발견한 책의 문장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책장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아 시간을 유유히 흘려보내면서 고민의 답을 찾기도 했다. 그게 조언인 날도 있고 위로인 날도 있고 잠시의 웃음인 날도 있었다. 더 나아지고 싶거나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면 경제경영이나 자기계발 코너로, 어딘가로 떠나고 싶을 때나 쉬고 싶을 때는 여행이나 문학, 만화 코너를,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 있을 때는 에세이나 인문학 코너로 간다. 서점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조금 나아졌다. 어느새 나에게 서점은 단순히 책을 사는 곳이 아닌 그 이상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 서점의 냄새, 백색 소음, 오고 가는 사람들의 단순한 움직임, 시야를 가득 메우는 활자가 말을 건네는 세계. 존재하는 것들의 공간이자 출판인의 노고가 가득한 곳. 직접 가서 보면 사려고 했던 책뿐만 아니라 그날 내 시선을 사로잡는 책도 만날 수 있어서 여러모로 나를 키운 복지였다. 광고를 보고 선택하는 경우보다는 내 시선을 사로잡는 책이 나는 더 좋았다. 독서가 낯설다면, 무엇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기분이 꿀꿀하다면 그냥 서점에 가보기를 추천한다. 책의 공기를 느끼는 것부터가 독서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백수. 2019년 가을 퇴사를 했다.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으니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메일 서명란에 직함이 아닌 이름을 쓴다는 것.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내 이름 석자를 쓸 때마다 그저 나로 평가받는 것 같아서 괜히 기분이 좋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른 모양이다. 백수인 나에게 자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세요? 라고 묻는다.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받다 보니 이럴 거면 그에 걸맞은 직함과 소속을 만들어버리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규림과 함께 무소속 백수 듀오 두나띵 클럽, 두나띵 클럽을 결성한 것이다. 우리를 설명할 정체성을 만들자는 취지도 있었지만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무언가를 지나치게 열심히 하려는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함도 있었다. 그런데 졸지에 클럽장이 되고 말았다. 재밌는 것은 백수라고 말할 때보다 두나띵 클럽의 클럽장 이승희입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더 편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놀고 있는 우리의 활동이 재밌어 보였는지 두나띵 클럽의 멤버가 되고 싶다는 연락도 많이 받았다. 나를 소개하는 일에 신경을 쓰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의 소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직업이나 소속이 아닌 자기만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소개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 흥미로웠다. 누구보다 문구를 좋아해 책까지 낸 규림은 자신을 문구인으로 소개하고 독립 출판의 방식으로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한 친구는 프로필에 책의 링크와 함께 달리기, 정준일, 글쓰기를 좋아합니다라는 문장을 적어두었으며 고양이 4마리와 함께 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웃디는 고양이 넷, 사람 하나라고 자신의 방향성을 한 줄로 보여주었다. 내 인생 멘토인 메타 글로벌 비즈니스 마케팅 동북아시아 총괄 서은아 상무님은 스스로를 응원대장이라고 소개하신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 자신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방향으로 자신을 브랜딩하면 소속이 사라져도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방향은 바뀔지언정 그 자신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서은아 상무님은 자신의 이름 앞에 응원대장이라는 소개를 단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회사의 소속을 바꿀 때마다 내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나의 소개가 전부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 아쉬웠어요. 나는 누구인 건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갈 건지, 나라는 사람을 표현할 단어가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실제로 상무님은 응원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셨다. 응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저 너무 에너지가 다운됐어요.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어요. 하면서 찾아오기 시작했고 함께 시간을 보낸 뒤 기운을 차리고 돌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응원대장이 되길 잘했다고 느꼈다고. 이렇게 자신의 진짜 알맹이로 스스로를 정의하고자 한다면 진지하고 다정한 자기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나는 자기소개를 할 때 내가 하는 일 대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남들이 불러주는 나 대신 내가 부르고 싶은 나로 체온 표현을 선택한다. 두나띵 클럽은 누구보다 바쁜 백수의 은은한 광기로 시작되었지만 그 자기소개를 통해 나라는 사람의 또 다른 한 조각을 만난 셈이다. 아니, 내 알맹이의 모습을 봤다고 해야 할까? 언제나 궁금한 게 많고 좀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재미를 좇는 그 알맹이 말이다.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보다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나는 또다시 백수가 될 테고 언제까지나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이다. 불려지는 대로 살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짐을 새겨두었다. 1. 나를 세상의 기준대로 규정하지 않을 것. 2. 나를 여러 개의 자아로 규정할 것. 3.
내가 규정한 대로 변화해 갈 것.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내가 정한 나로 불릴 때 내가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은 잊지 말자.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